자, 그 공자의 국영대법이라 그랬죠. 국영대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그 법도가 되는 별의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하이런 하이런 국영대법은 자 홍범구주의 이치이기도 하고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후천팔계 방위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홍범구주의 이치에서 먼저 군 임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수신이라 그랬죠. 자, 수신을 하면 어떻게 되고 수신의 효력. 그러니까 20장 13절이 수신의 효력을 표현합니다. 자, 국영대법으로는 자, 첫 번째 얼른 자, 말을 주시죠. 일단은 국영대법 9가지 큰 별이가 되는 것이 뭐다? 자, 첫 번째 일수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현, 어진 이를 높이는 것. 존현.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친. 자, 이른바 친척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친척들과 잘 친하게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대신, 대신을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모든 그 신하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는 것. 채군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자,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백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자들을 다 이 나라에 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유원인이라 그랬죠. 멀리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 부드럽게 그저 잘 대해주는 것. 유원인이 되고, 아홉 번째, 회제호. 그 다음에 자, 이 천자를 도와서, 그 다음에 두루두루 지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후들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역의 그 괴상으로 표현하자면 후천팔계 방위도에 자, 일감이 되는 거죠. 항상 예, 그 기본적인 수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존현, 본괴,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그 다음에 팔간, 자, 구리의 이런 이치에 의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9가지 대법을 얘기했고 이 9가지 국영의 효력이 있었죠. 자, 수신즉. 수신하면 뭐가 된다? 자, 도립이라 그랬습니다. 도가 선다 그랬죠. 수신즉 도립이라고 했고 자, 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어떻게 어디에 뜻을 둔다? 군자는 지어도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논어의 말씀들이 그냥 되는 대로 뱉으신 것이 아니라 다 군자가 갖춰야 될 도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어도 애들 눈 동그랗게 하고 쳐다보시나 그랬네. 지어도 도의 뜻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에 거처한다? 어디에? 거덕이고 그 다음에 거라고 하는 건 내 몸이 담궈 있어야 될 곳.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체득해야 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운거해야 될 곳.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 그럴 경우에 의지해야 될 것은 의여 인이라 그랬죠. 인에 의거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의인에 의지하고. 여기서 의거입니다. 그러니까 거처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운거해야 될 것. 그러니까 내 몸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그죠? 내 몸을 푹 그래서 덕은 뭐라고 한다? 덕은 등야라. 몸에 체득하는 것이라 그랬죠. 몸에 얻어두는 것. 그래야만이 바깥에 나가서 바로 뭐냐면 인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에 의거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 때는 어디서 놀아라? 그죠? 술 마시고 놀지 말고 그 다음에 바둑도가나 뭐 할 일 없으면 바둑이라도 두는 게 낫다라고 공자 하도 답답하니까 그 표현은 하셨지만은 바로 예에서 놀아. 예는 예악, 사어, 서어,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자, 이거는 특히도 뭐 임금일 경우에 두말할 나이도 없고 일반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군주한테 표현하는 거니까 군주가 먼저 몸을 닦아야 되는 거. 먼저 몸을 닦으면은 자, 내가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도가, 그죠? 나라의 도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도가 바로 서게 되고, 그러려면 자, 이것이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저 늘 옆에 두고 내가 위에, 뭐냐면 내가 윗사람 삼아야 될 사람이죠. 그죠? 위로 삼아가면서 늘 오른편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존현이라 그랬습니다. 어진이를 높여라. 어진이를 높이면은 어떻게 된다? 존현즉 뭐가 된다? 존현즉 불록하고가 되는 거죠.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미혹되지 않느냐? 자, 도라고 하는 건 서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자, 양위를 해. 모름지기 딱 네 글자를 주셨죠. 뭐라고 그랬죠? 윤직궐중하라. 이거 지금 중용까지 공부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이 유학의 도맥입니다. 윤직궐중하라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그 중을 잡아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순임금이 그 다음에 우한테 선양을 할 때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치수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가 그 치수사업을 했던 우에게 그 천자의 자리를 양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뭐가 없어지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가 없어져요? 도가 없어져요. 그냥 뭐하냐 계속 편안해지려고 하고 그죠? 이른바 방종과 사치를 따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도 그게 아니다. 세상엔 도를 따라가라. 그런데 세상에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도가 어딘지 보여주시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순임금이 우한테 뭐라고 했느냐? 여기다가 세 마디를 덧붙였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 도심은 유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움직이죠. 반드시 뭐예요?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가 아주 태평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다? 기울어진다 이 소리가 되죠. 해도 남중하면 기울어지고 달도 차면 이지러지듯이 그죠? 사람이라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지금 태평한 세상을 이뤘다고 그대로 방종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비색한 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도심은 유미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서 방종하고 사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알기로 우습게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 마음이 이전에 잘 다스려 줄 때는 참 훌륭하신 우리 임금님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처음에 또 내가 이 군주 자리에 나갈 때는 어때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다스려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잘 다스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서 와서 굽신굽신 해봐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더 이상 저거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될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언제 호시탐탐 어떻게 돼요? 무너뜨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심은 오직 어떻게 된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위태롭다 그랬습니다. 그죠? 항상 똑같은 마음 지니고 나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인심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유정유일하리라사 그래서 오직 정미롭고 그 다음에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그죠? 오직 한결같이 하여야 윤직궐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은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술 먹는 친구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를 둔다? 현인. 그죠? 현인을 높이고 현인을 항상 옆에다 가까이 두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뭐 도가 어디 있고 뭐 사람 마음이 뭐 어떤데 내가 뭐 권력이 있는데 그죠? 권력으로 다 흔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현즉 돌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 이 존재죠. 친척관리. 그래서 친척관리를 또 너무 가까이 해도 오히려 친 앞에서 기어오르려고 할 것이고 또 멀리하면 지놈이 말이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올랐는데 다 내 덕분인데 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친친즉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하게 잘 대해주면은 어떻게 한다? 원망함이 없어진다. 이들로부터 원망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 권력이 무너지는 거나 뭐 등등이 항상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밖에, 안에서부터 나오죠. 안에 있는 내부의 여러 가지 기밀, 비밀들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저는 어찌어찌 했대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척 관리가 잘 돼야 이렇게 원망함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신을 공경하면은 대신을 잘 공경하고 그저 대신으로서 그저 이 자리를 인정을 해주고 높여줄수록 여기서 뭐가 안 생긴다? 불현, 나라의 일이 어지럽혀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대신을 장관 자리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장관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밑에 차관이나 아니면 더 국장을 더 내가 더 저기 선호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일시키면 어떻게 돼요? 위기 질서가 안 서죠. 그럼 결국은 조직 무너져 내립니다. 국가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경대신즉 불련하고, 그 다음에 체군신즉, 군신을 내 몸처럼 여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계신 그저 우리 군주께서, 자, 우리 같이 미관 말단지까지도 참 그저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답하는 예가 중하다 이렇게 되겠죠. 보사가 그저 중예, 예를 참 중히 여기고 바로 그저 이 보답의 은공이 그만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서민적, 백성들을 그 다음에 내 자식처럼, 임금은 민지부모라 그랬죠. 백성들의 부모라 그랬고, 그래서 자식처럼 사랑해 주면 어떻게 된다? 예? 자식처럼 사랑해 줘, 갑자기. 백성들이 권하고, 지금 경상도죠, 출신이. 내가 근하고 해서 권자 바로 못하고 은 되잖아. 이상하다. 근이 왜.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권하고 서로 간에 권한다.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권면에서 우리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권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서면, 그 다음에 내백공적, 나라의 재화가 어떻게 된다? 예, 자, 족하고, 그죠? 나라의 그 재화가 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재용이 족한 거죠. 나라의 재화가, 다시 말해서 국부가, 나라의 부가 넉넉해진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대해주면 어떻게 된다? 예? 다 귀순한다라는 뜻이죠. 꼭 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저 나라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순 또는 우리가 귀왕 개념이 되겠죠. 귀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제후적, 그 다음에 제후들을, 저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제후들을 다 품어주면은, 늘 그저 생각하고 늘 품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 그저 두루두루 그저 다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걸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이 군주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효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러한 효력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수신즉 도립이라는데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는 내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14절이죠. 303쪽의 가장 아랫줄 같이 읽어보죠. 제명성복하여 비례부동은 소위 수신야요. 거참 원색하며 천하의 귀덕은 소위 권현야요. 존기위하며 중기록하며 동기호오는 소위 권친친야요. 관성임사는 소위 권대신야요. 충신중록은 소위 권사야요. 시사방념은 소위 권백성야요. 일성월시하여 희름칭사는 소위 권백공야요. 송왕영래하여 가선이 긍불능은 소위 유원인야요. 개절세하며 거폐국하며 칠한지위하며 조빙이시하며 후왕이 박내는 소위 회제우야니라.
집에서 한 번도 안 읽어오셨죠? 예습 좀 해보셔요. 한 번쯤은 읽어야 되죠. 지금 한자도 어렵고 뭐죠? 분명히 하나 이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또 희한하게 또 읽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봐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성복하여 비례부동은 소위 수신이라. 자, 제명성복이다 라고 할 때 제자가 제명성복. 제자가 원래 제나라 제할 때는 저로 읽죠. 여기서는 저기 뭐야 가지런하다, 그 공경하다, 제기하다라는 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 뜻으로 읽을 때는 제가 제로 읽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그 복 입는 것은 그때는 자취복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꿰밀 자로도 읽습니다. 여기서는 제명성복 할 때 자 재개한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재개하고 그래서 재개해서 밝게 그냥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성복 그 다음에 옷을 성대하게 입는다라는 뜻인데요. 제명성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로서 제사를 지낼 때를 얘기합니다. 그 천자일 경우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제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종묘와 그 다음에 사직단 이런 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는 미리 7일 전부터 몸을 그저 근신을 하면서 목욕제기 하는 거죠. 목욕제기해서 몸을 참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성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옷을 성대하는 것은 임금 같은 경우 천자 같은 경우는 12장복을 입는 거죠. 이렇게 몸에 그 천자로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후 같은 경우는 9장복, 7장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단계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옷을 성대하게 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우임금에 대해서 내가 우와 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그 나라를 위해서 이른바 토목공사에는 자기 온몸을 다 바쳤는데 자기 집은 어떻게 되더라? 집은 느추하다. 아주 낮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입는 옷은 참 검소한데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지내는 옷은 아주 성대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천자로서의 12장복을 갖춰 입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숭을 할 때는 그에 대해서 걸맞게 이렇게 했더라. 그리고 제명성복하여서 뭐라고 하다? 얘가 아니면은 움직이를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신에게 자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예를 다하고 비례 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천자를 만나 뵙는다라고 할 때 제후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회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 뭐냐면 항상 우리가 뭐가 들어오면 패백이 들어오죠. 그죠? 항상 이 패백으로서 상대방을 초청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얘가 아니면은 그래서 특히도 군주가 되어서 위험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그 수신의 도 가운데 오사를 표현할 때 혹시 기억나나요? 천자문에서 자 우리가 이 구경대법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로 표현할 때 수화 아니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행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오사가 있죠. 사람이 섬겨야 될 5가지 일인데 1월 수에 해당되는 게 1월 모요, 그죠? 2월 언이요, 3월 시요, 4월 청이요, 토월 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모에 대해서 모는 기본 이때는 누구냐면 기자가 주나라를 세운 무왕한테 했던 얘기죠. 천하를 다스리는 그 이륜의 법도. 이륜의 법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누가 기자가 무왕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죠. 먼저 오행의 이치를 알아라. 천지자연의 이치가 뭔지를 알아라 라고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저 섬겨야 될 5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모원시청 사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군주 천자한테 지금 하는 얘기죠. 당신의 몸뚱아리는 그냥 있어도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만인지 상이죠.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답게 뭐 거만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자라고 참 이렇게 나올 텐데 속으로는 겉에서는 고개 숙일지언정 고개 숙여놓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가 뭐래도 만인지상이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 공수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공수나라. 내가 섬겨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에 모든 천하에 내가 가운데 있지만 천하의 모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저 함께하는 마음이죠. 공자라고 하는 것이 함께 공자에다 마음 심자를 쓴 겁니다. 밑에가 공수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공은 비례죠. 사람이 너무 또 공순하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저자가 말이야 뭐가 꿀리는 게 있는가 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순하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 작숙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엄숙함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엄숙함을 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예를 지낼 때, 그죠? 예라고 하는 거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제명성복하고 그 다음에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방법이 그 수신의 방법이고 수신에서 바로 도가 서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군주는 예가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예를 실천하면은 절대로 아래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비례하죠. 무례하고 비례하기 짝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미 정치권에서부터 이게 내려온 거죠. 정치권에서 말 함부로 하고 상대방 그저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대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지금 도가 서지 못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또 요 관련해서 공자가 또 하신 말씀들이 있죠. 비례. 공자의 수제자니었던 안현이 선생님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했던가요? 네 몸을 이기고 그죠? 극기 복례 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몸을 이기고 자 예를 회복하는 것. 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표현했죠. 조금 전에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어디에 해당돼요? 극념 작성이죠. 지금 현재 생각을 이기는 것. 그러면 성인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표현했더니 안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생님 그럼 그 조목이 뭡니까? 물어봤죠. 뭐든가요? 비례. 얘가 아니면 먼저 뭐다?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비례 물시죠. 얘가 아니면 그 다음에 듣지를 말고 비례 물청이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비례 바로 물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거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죠. 시청 언동이죠. 보면 여기가 모언시청사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거 하면 돼요. 자 비례 물시 오사 가운데 자 이에 모요 이왈 언이요 그 다음에 삼할시요 사왈청이요 오왈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죠. 공자가 이 순서에 그대로 입각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방식이죠. 공자가 말하는 오도는 이리 관지라 그랬어요.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도 비례 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리관지로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공자의 도는 오도는 이리관지다. 그것만 죽어라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바로 도가 나라의 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수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신의 덕목은 또 뭐라 그랬어요? 수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수신 맨날 몸만 닦는다고? 목욕 깨끗하게 한다고? 수신 대학에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죠. 먼저 심정연을 그죠? 심정 마음이 바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신이 되는 거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뭐냐면 뜻이 정성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의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성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먼저 지치가 돼야 되는 거죠. 지치 알미 이루어지고 순서가 원래 이렇게 수신 정심 그죠? 성의 그 다음에 이때는 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격이 되는 거죠. 물격
물격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이 그래서 경물 이후에 그죠? 지치하고 그죠? 지치하고 치치 맞나요? 그다음 의성 이후에 그다음 아니 지치 이후에 알물 이룬 뒤에 그다음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순서가 경물, 치지, 성이, 정심하고 그다음에 수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수가 되는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는 거죠. 선후 본말 관계로 했는데 알아들으셨죠? 여기 대학 공부 이전에 앞에 다 하셨죠? 몇 개월 전에 대학 제1장에 그죠? 이 두 번째 문제 고종 명명덕어 천하자는 해가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바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른바 정심이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뜻이 정성스러워져야 되고 뜻이 정성스럽게 되려면 뭘 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경물이라 그랬죠. 그 물건에 대해서 두루두루 그저 친다. 물건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치를 깨우치는 거죠. 이치. 다시 말해서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왕이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기자한테 그저 천하를 다스리는 그 이륜의 대법을 물어봤을 때 먼저 뭐부터 했느냐? 경물하라. 그래서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요, 4월 금이라 라고 해놓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5월 토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수는 수의 성질을 얘기했죠. 수는 윤화하고 불은 염상하고 목은 곡직하고 금은 종역하고 토는 가색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만 갖고도 또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래서 윤화가 어쨌는데 그렇죠? 그래서 윤화의 맛을 오행의 맛을 표현했죠. 그래서 윤화는 작함하고 그 다음에 염상은 작고하고 쓴맛을 짓고 그 다음에 곡직은 작산 그죠? 신맛을 짓고 종역은 작신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죠? 그는 작감이라 그러죠. 가색은 작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그죠? 오행의 이치를 알고 자 덕을 피라 그러냐.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그죠? 적시면서 그죠? 아래로 흐르면서 임금님의 덕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지라 그랬잖아요. 베풀어지면서 백성들의 살림을 어떻게 한다? 윤택하게 해주고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덕은 화덕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서 잘난 체 하고 있던가요? 뭐라 그랬어요? 조림이라 그랬죠. 위에서 아래를 밝게 비춰주는 것. 그죠? 명명덕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곡직이라 그랬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무라고 하는 곡직인데 덕이라고 하는 때로는 그죠? 무조건 그죠? 완강하게 거짓말할 것이라 때로는 돌 때는 조금 돌아가고 그래서 자 백성들이 잘 안 다스려진다 하면 막 권도를 행하는 거죠. 권도를 해서 나중에 경도로서 바르게 세우는 거. 그게 곡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혁이죠. 단단한 것. 아무리 단단해. 이거 모든 걸 단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겨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쇠를 얻어가지고 칼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솥을 만들거나 뭘 그릇을 만들 때 먼저 녹여야 되는 과정이죠. 먼저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는 거죠.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뭘 하셨다는 공자가 엽각 논어가 맹자에서 표현했구나. 그 공자가 벼슬을 하실 때 당시 노나라 대부들하고 이게 활쏘기 시합 내기 시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야 성인도 말이야 그런 내기를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당시 대부들하고 뭔가를 만나서 뭔가를 바꿔주려면 그 사람들이 노는 물에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요즘 뭐 표현하지 막 골프 내기를 한다 그러면 한번 가서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안의 유행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이제 설득 바꾸는 거죠. 그것이 종혁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토원이라고 하는 건 심고 거두는 거. 먼저 임금이 베풀어 주어야 결과를 얻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쭉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자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거 벗어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행대법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명성복이라고 하는 것, 비례부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진 정치를 바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냥 뭐 옷 거대하게 뭐 멋지게 차려입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제명성복하여 비례부동은 이로써 몸을 닦는 바이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몸을 닦는 바이고, 그 다음에 거참 원색하며 천화의 귀덕은 소위 권현야요 그랬습니다. 거참, 참소하는 말을 멀리하고 라는 뜻입니다. 참소를 버리고, 참소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꾸 옆에서 우리가 그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그 밝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제자가 누가 하나 물어보더라. 자장인가요? 자장이 선생님 밝음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밝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침윤지 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이게 딱 그 뭐죠? 스며드는 참소하고, 그 다음에 부수, 이게 피부를 그저 피부로 딱딱 와닿는 그 하소연, 부수죠, 다들. 침윤지소와 부수지 참인가요? 그러니까 그 피부에 딱 스며드는 그러한 참소들, 누군가 와서 자꾸 상대방을 뭐예요? 이 음해하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이렇게 해두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참소를, 그죠? 이러한 참소를 우리가 멀리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밝은 정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거참원색이죠. 그러니까 참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침윤지 소와 그 다음에 그 부수지 참에 해당되는 요 참입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일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원색이다 그러면은 교원영색이라 그랬죠. 원색은 바로 공교로운 말과 교원영색, 공교로운 말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얼굴, 그죠? 이른바 그 미모를 가지고 그 군주하고 친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교원영색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그 다음에 천화의 귀덕, 재물보다는 뭐를? 덕을, 그러니까 재물을 천히 여기고, 재물을 낮게 여기고 덕을 높이는 것, 그죠? 덕 있는 일을, 덕 있는 것을 높이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현인을 권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현인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인이 더욱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그죠?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이 자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과 친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나라의 현인들을 기르는 방법이 됩니다. 요 천화의 귀덕이라고 하는 내용은 맹자의 맨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겠죠. 맹자가 양효왕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양효왕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하고 우리나라에게 무슨 이를 주러 오셨습니까? 라고 표현할 때 맹자가 뭐라고 하냐, 왕하필 이 있고, 하필이면 이를 말합니까? 오직 이니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화의 귀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의를 중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보다는, 그죠? 이보다는 인의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재물을 낮게 여기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어질물 권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진 것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귀하며 중기록하며 동기호오는 소위 권친친야요 그랬네요. 그 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의 자리죠. 이 대신 자리를, 그죠? 대신이다 하면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있죠? 재상이 있고 그 밑에 장관이 있는데, 뭐 대신이다 뭐 이를테면 누구예요? 그 재상이다 그러면 재상에 맞는 전권을 다 위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상에게 전권을 다 또 위임을 해주고 그걸 높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리만 주고 실질적인 권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 허수아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바 군주가 자기가 실제 권력을 다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권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그 권력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중기록,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맞는 녹을 줘야 되겠죠.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 실은 녹이 적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그 녹을 가지고 나 혼자 먹나요? 일하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을 중히 여기며, 그래서 천자의
재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방 제후들 가운데 후작과 이렇게 맞먹는 그 녹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맹자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기호오는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여기 있는 그 이 대신이다 그러면 그만한 덕이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다 임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신이 그 정책은 좋고 이 정책은 나쁩니다. 백성들에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군주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 그 자리에다 임명해놓고 이 사람이 내는 정책마다 시시콜콜 다 반대하고 엉뚱한 딴지 걸면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러한 자리를 줬느냐고 따지게 될 테니까 일단 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호오, 그 사람이 그 대신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 대신이 아니라 죄송. 저기 친친 해석을 전부 잘못했네. 그 존귀다라고 하는 거 중기록 동기소 왜냐면 호라는 개념이 조금 여기다 하면 친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천자일 경우에 천자나 왕일 경우에 자기 그 친척들 동생 그다음에 형제간들을 뭘로 저기 하던가요? 제후로 천자일 경우는 제후로 임명을 하죠. 제후로 임명하고 일정 정도 거기에 걸맞는 벼슬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대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천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천자인데 내 동생이 이런 말에서 미관 말직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동네 떠돌이 다니는 한량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순임금 같은 경우가 천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이복 동생을 어디다가 했던가요? 저 변방에 있는 그 제후로 임명을 했죠. 제후로 임명을 하되 다만 그 위는 이렇게 제후로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녹을 같이 줍니다. 녹도 주되 대신에 여기는 이거 조금 다른 경우인데 덕이 있으면 괜찮은데 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경우에는 녹과 그 다음에 위까지는 주되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는다? 권력은 거기서 중앙관리를 파견을 해주죠. 파견을 해서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정치는 중앙관리가 해주고 다만 위와 그 녹만 거기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호라라고 하는 건 가족 간의 호우 개념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호우 개념은 어쨌든 그 친척들, 동생이나 그 다음에 형이나 좋아하는 거, 미워하는 것을 같이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그 동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친친을 권면하는 바이고, 그래서 친척으로서 친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이 이상을 넘나들지 않게, 그죠? 이 권력 이상을 넘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성임사, 아까 제가 그 존귀하고 요거를 조금 착각했는데, 관성임사는 소위 권대신야요. 그러니까 대신을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관직을 성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무슨 장관을 그 자리에다 임명을 해놓고, 요즘에 우리나라 뭐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뭐 하나 나왔는데 장관 아에다가 직원 몇 명 덜렁 하면은 그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부서가 애초에 생긴 것부터 따져 들어야 되지만 일단 하여튼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부서를 하나 뒀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각 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들이 쭉 이런 막 국과 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래서 두고 거기에 국장, 과장 뭐 등등을 쭉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을 성대하게 하고 임사, 부리는 사람들을, 그죠? 부리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임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이 부려야 하는 사람들을 그 스스로가 정권을 갖고 임명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장관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그랬죠. 장관은 놔두고 별도로 우회로 해가지고 저 국장, 과장 잘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장관은 허수아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대신에게 전권을 주고 그럴 때는 관직을 그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국과 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부리는 직원들을 알아서 대신이 임명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 정권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대신의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권사.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최군신이죠. 여기 권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그 저 신하들을, 모든 신하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충신중록이라 그랬습니다. 그 저 밑에 있는 뭐 이른바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좀 말단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을 믿었게 대하라 이 소리에 충실하고, 그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행위치로 이렇게 따지면은 중심이죠. 아까 저기서 먼저 뭐가 나왔느냐면은 내가 최군신하면은 보사중예라 그랬죠. 그 선비들이 그 보답하는, 신하들이 보답하는 예가 굉장히 중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중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요렇게 해서 내가 먼저 왜 그러냐, 먼저 설을 한 거죠.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요렇게 대해줬더니 그 다음에 그들도 어떻게 했나, 나한테 충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또 내가 먼저 그들을 어떻게 돼요? 중심이죠. 진심된 마음으로, 그래서 충실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그 다음에 믿었게 대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믿었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그 관직에 어울리게 녹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나라 일은 어마어마하게 뭐 야근에다가 뭐 야근 당직까지 다 세우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충신스럽게, 그죠? 충실하고 믿었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녹을, 그죠? 녹을 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사의 사라고 할 때, 사가 우리가 일반 선비 사 개념이 아니죠. 이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대신 말고 중하급직들을 다 대부분이 뭐냐면 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신들, 모든 신하들을 권면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시사방념, 때로 부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사방념은 바로 백성들을 권면하는 바다라는 것인데요. 백성들을 부리는데 언제 부려야 돼요? 백성들을 언제 부리는 거죠? 뭐 할 때? 백성들 부리는 거는 일단은 뭐예요? 부역이죠.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죠. 부역. 부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내보내는 거죠. 그 군사로서. 우리가 표현하면 요즘 말로는 뭐죠?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국방의 의무가 되고, 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공사, 그죠? 공사하고 뭐 관사 뭐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거를 군사 개념으로 표현하냐면은 어쨌든 군대 가서 그 우리가 입는 옷, 먹는 거 전부 누구 부담이에요? 전부 다 전부 백성들 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부리는 건데, 언제 부려야 돼요? 요때가 언제예요? 농번기 때 해야 돼요? 농한기 때 해야 돼요? 농한기 때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가족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전법의 제도로 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도 운영하려면은 당시에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은 농사니까, 그래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놓고 부역은 언제냐? 요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농사일이 끝나면, 그 시에 잘 나타나는 농사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 이제 부역에 나가는 거죠. 이제 국가 저 관청들 수리할 거, 도로공사 뭐 등등등등 다 요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갔다가 왔다 하는데도 요때 가는 거예요. 요때 갔다가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도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부리는데 때를 맞춰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역에 동원한다 그러는 것은 바로 농한기 때. 그래서 옛날에 정벌을 한다. 정벌 개념은 천자가, 지금이야 우리가 그 요새 무슨 뭐 삼국지단 무슨 애들 뭐 옛날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청야전투라는 게 있죠. 그 청자를 이렇게 쓰던가요? 맑을 청자에다 청야전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청야전투가 한동안 유행입니다. 그죠? 한동안이라 아예 그 궁궐 바깥에, 그죠? 이 도읍집 바깥에 모든 그 농사 짓는 땅들의 곡식들은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 어떻게 살라고요? 그죠? 이게 청해전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 뺏기가 아니고 내 권력을 누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후가 이 정벌이라는 개념인데요.
옛날에 전쟁은 정벌의 전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천자가 이렇게 제후들을 조회를 하죠. 조회를 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불러서 보게 되는데 최소한 조회는 자 뭐 이럴 때 조회하고 그다음에 천자는 이 12년마다 한 번씩 순수를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그 제후가 직접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때에 따라서 직접 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조회를 하지 않는다. 그죠? 한 번 안 왔다. 경고를 보내야 되겠죠. 2번 연달아서 안 왔다 그러면은 뭐냐면 제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는 정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직접 나서서 이른바 성토하는 거죠. 성토하는 개념, 그러니까 성토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후들이 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죄를 논하면서 토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제후의 으뜸을 삼아가지고 제후가 제후를 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벌을 할 때는 언제 하느냐? 바로 요때 하는 겁니다. 농사일이 끝나고 날 때.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구경대법에 우리 요 부분이 그 북방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전호건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게 정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건방에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래서 시사가 되고 때로 부리는 것,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릴 때는 농한기 때를 빌려서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방념이라 그랬습니다. 세금 거두는 것을 적게 한다라고 그랬죠. 적게 하는 방식이 무슨 방법이냐면은 정전법이죠. 정전법이 몇 분지 몇 세인가요? 10분지 1세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렇게 해서 농사져서 8집이 요것만 해서 이걸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부역 관계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9분지 1이 아니라 10분지 1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 사는 땅은 또 도읍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10분지 1세가 되는데 이 후대로 내려갈수록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벌써 10분지 3까지 올라가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 자기 세금 버는 것에서 얼마나 가나? 보통 일반인들 월급 받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가가치세에서 무조건 뭐 하면은 10분지 1씩 떼죠. 그것만 딱 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뭐 소득세, 그 다음에 뭐 등등 간접세 뭐 살 때만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두는 사회입니다. 그 아마 전국 시대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사방역법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에 의거한 10분지 1세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게 자기를 몰두하겠죠. 열심히 농사 잘 지어서 이번에 내가 얼마만큼 더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 서로 고무 격려시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사방념이고, 그 다음에 일성월시야. 그러니까 내백공에 해당되는데요. 일성월시. 일성이라면 날 하루마다 하루에 저 사람 이게 백공이라는 것은 기술자들이니까 옛날로 표현하자면은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릇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때 날마다 저 사람이 얼마를 만들었는지, 왜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손재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정말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면서 아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직 이제 뭐 기술 익힌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적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월급 준다. 어떻게 하겠어요? 잘 만드는 사람이 나 안 만들어. 그죠?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북한에서 처음에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망해요. 그죠? 왜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어떤 놈은 슬금슬금 하면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절대로 이게 사람이 저기가 추동력이 안 생깁니다. 일하고 싶을 때. 그래서 날마다 정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날로 살피고 달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매달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전부 다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쭉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것이 흐이름, 그죠? 히름칭사라 그러고 우리 요새 흐자 발음을 잘 안 하니까. 이미기자의 기자는요. 이미기자는 목멜기라고도 하고 이미 배가 불러서 그죠? 고개를 돌리는 게 의미인데, 요 글자가
곶집 흐이자입니다. 요거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기자. 희름, 곶집 름자. 곶집 희. 곶집이라는 게 창고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곶집 름. 그래서 요 글자는 요 글자하고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희름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다가 칭자죠. 희름칭사. 그러니까 곶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월급이라는 게 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곡식 몇 가마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곡식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녹을 주는데 그 일에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칭이라는 건 저울대 칭이죠. 저울로 단다라는 뜻입니다. 일컬을 칭이 할 거죠. 저울질해서 그 일을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이 녹을 일을 저울질한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무슨 일을 얼마만큼을 생산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바로 성과급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철저하게 성과급제를 줘야 되죠. 그런데 황당하게 도대체가 뭐 이 개념들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공무원들을 뭐 성과급제로 한다? 이거 황당무계한 일이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을 성과급제로 하면 이거 굉장히 이게 그때그때 권력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제를 누구를 줄 거예요? 과장을 줄 거예요? 국장을 줄 거예요? 아니면 말단을 줄 거예요? 공무원 조직사회라는 조직 간의 조직이 철저하게 연관돼서 일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하나 준다. 조직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이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에 해당되는 거지, 그죠? 뭔가 생산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연구직제들도 만약에 성과급제로 준다. 특별히 뭔가 연구 성과가 있을 때는 약간 보너스는 줄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성과급제로 준다. 연구라는 게 어느 날 뭐 기계에다 동전 넣으면은 이게 탁탁탁탁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들을 가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성과급제는 철저하게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면은, 야, 저 나라를 갔더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구나. 나는 저 나라 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에 오게 된다라는 바로 내 백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공들을 권면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나를 정말 대우해 주더라. 그래서 더욱더 잘하고 상대방들도 되게 끌어주게 되겠죠. 당신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아예 우리 조직이 뭔가 하나 큰 성과를 내자.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왕영래하여 가선이 긍불능은 소위 원유인야요. 아니 유원인야요. 송왕. 왕이면 가는 사람이죠.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래, 오는 사람을 맞이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천자일 경우에, 천자일 경우에 제후들이 지금 조회하러 오죠. 조회하러 왔다가 가죠.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별한다. 우리 전별금이라 그러죠. 전별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마중을 나가서, 그죠? 마중 나가고, 마중하는 게 마중이 아니라 뭐죠? 배웅 나가고, 배웅을 나가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맛이 만납니까 하면서 거기서 가볍게 술자리를 한번 버리고, 술 버린다기보다 술자리를 좀 하면서 이별을 좀 아쉬워하면서 전별금이라는 거 옛날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별금도 주면서 잘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온 제후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미 뭐냐면은 그 천자가, 그죠? 별도로 그 나라에 많은 그 선물을 또 줍니다. 그것이 송왕이에요. 송왕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는 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내 그럴 때는 또 올 때, 이 사람들이 올 때 또 어디까지 가서 마중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바깥에, 우리 이게 요즘 예법도 요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이른바 국가 원수가 온다. 그것도 급에 따라 다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간다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 어디에서 맞아 하던가요? 그냥 백악관 안에서. 그런데 우리 만약에 저 미국 대통령이 온다. 대체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공항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이거는 경제 국가 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직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마중하고 배웅하는 거, 그죠? 이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몇 사람이 가서 맞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갔는데 말이에요. 겨우 저 밑에 있는 과장 하나만 덜렁 내보냈더라. 그 과원하고. 그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저 미국을 간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러면 최소한 누구는 내보내야 되겠어요? 뭐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내지는 그죠?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차관이나 보낸다 그러면 야마 돌아봐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붙으면은. 그래서 작은 나라일수록 이거 굉장히 오히려 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송악영래하며 가선이 여기는 또 저기네. 아까 조빙이시 개념인데 요것도 어쨌든 원인 개념인데 제가 아까 제후 개념보다 송악영래도 이것도 여기 그 유원인이다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 회유한다라고 할 때 나라의 손님으로 찾아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후 개념 말고 아까 제가 좀 더 크게 표현한 거는 제후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이거는 지금 유원인 같은 경우도 송악영래라고 하는 건 요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하면은 국경에서 관세 같은 거 물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마다 뭐예요? 뭐 내죠? 저쪽에 출국할 때 출국세, 뭐 입국할 때 뭐 입국세 뭐 비슷한 거 아마 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두 개를 착각해서 설명했네. 이것도 자 송악리 어쨌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 보내고 맞이할 때 내가 그날에 가서 실컷 관광하고 왔는데 나갈 때 무슨 뭐 물건 산 거에 대해서 일일이 관세 엄청나게 물려봐요. 그 나라 올 것 같아요. 다음에 절대로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대부분이 면세점 두는 이유가 좀 많이 찾아오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오는데 뭔가 물건을 많이 가져왔더라도 이게 팔아먹을 목적이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만약에 또 관세를 또 붙이거나 할 경우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선이 긍불능 선한 사람을 그저 가선이다 그러면은 그 선한 사람 저쪽 나라에 그 다음에 이런 뭐 현인이다 아니면 훌륭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 아름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긍불능 능치 못하니 만약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할 경우에도 그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기고 좀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뭐 옆에 가서 누가 도와주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원인들 저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바로 유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회제후의 방법은 개절세. 만약에 그 나라가 이가 대가 끊겼다. 그러면 대가 끊긴 나라를 그 대 끊긴 세대를 이어주고 폐국 이미 패한 나라 없어진 나라에도 다시 들어주며 칠한지위 그 다음에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주고 위태로움을 그 붙들어주며 조빙이시 조회하고 빅려하는 것을 때로써 하며 후왕이 방래는 이것이 이제 회제호라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계절세 거폐국이라라고 하는 것. 이건 지금 여기가 지금 공자가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노나라의 지금 애공한테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회제후라고 하는 내용은 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자일 경우에 그러니까 천자에 준해서 지금 애공도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인데 자 천자일 경우에 주나라가 서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미 아까 계절세 끊어진 세대 끊어진 세대는 어딘가요? 은나라를 멸했기 때문에 은나라는 지금 멸망했죠. 그래서 주의 아들이었던 누구냐 무경이 있었죠. 이미 그냥 놔두면 요 세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경을 뭘로 임명을 하느냐 하면은 본래 이 은나라에 그죠? 은나라의 제후로 다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은나라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고 문제는 이제 이게 언제 또 반란할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감독을 두는 거죠. 관숙, 채숙, 곽숙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두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계절세가 되고 이제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되고 근데 결국은 여기서 계속 반란을 해서 나중에 정벌을 하죠.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은나라가 아예 끊어지니까 누구로 다시 이어줬느냐 하면은 미자의 후손을 찾았죠. 자, 은나라 말기에 3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비간과 미자와 기자가 있었죠. 그래서 비간은 가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자하고 미자하고 둘이 남아서 하다가 이거 도저히 다시 나라를 다시 회복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 안정기를 찾으면은 그때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미자로 하여금 그저 탕임금의 이런 신의를 다 갖고 도망가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비간은 기자는 거짓 미친 채 하고 있다가 바로 무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이른바 홍범의 대법을
전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미자를 불러서 뭐냐면 송나라로 임명을 해줍니다. 송땅의 제후로 봉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다 없어진 나라였지만은, 이미 다 없어진 나라였지만은 다시 그 나라를 들여 세워준 것이 바로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서, 그죠? 순땅의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진 땅에다 봉하는 거죠. 진 땅에 봉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이미 없어졌었죠. 하오시도 이미 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오시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유명한 무슨 나라예요? 기 땅에다 봉하는 거죠. 기나라.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이 뭐 황제도 그렇고 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후손을 찾아서 제후로 봉해주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제후국에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더라. 이런 말에서 가당치도 않게 저 아랫사람의 하극상의 풍조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 별도의 그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군대를 보내든가 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위험을 붙들어주며, 그 다음에 조빙이식, 역시 그 제후가 임금한테, 천자한테 봄에 뭐예요? 인사하러 오는 것이 조가 되는 거죠. 조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빅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서 오는 경우, 그 빅례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다 그 정해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로 하며, 그 다음에 아무 때나 제후들 부르고 아무 때나 그 나라의 관리들 부르면 그 나라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후왕이 박례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가는 사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교 관계 이런 바에서 방문을 하고 조회를 하고, 조회하러 올 때는 뭘 가지고 오던가요? 그 나라에 정해진 공물을 갖고 오는 거죠. 무작정 이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만큼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쓰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온 물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온 물건입니다. 라는 이른바 그것이 공물이죠. 공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공물을 갖고 오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법에 정해진 것 이상은 받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딱 그만큼만 막 그래서 그래 그것이 뭐라면 박례예요. 오는 것을 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 때 공물 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로 법이 정한 것 이외에는 받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서경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하나 그 어떤 나라에서 그 개를 굉장히 큰 개를 공물로 보내거든요. 이건 법에 없는 건데 그래 다시 돌려보내주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저걸 특별한 걸 받더니 나한테 더 잘해주더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서 자꾸 그저 뇌물 방식으로 바치게 되니까 일단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제후가 일을 다 보고 갈 때는 천자는 특별히 더 그 가져온 것 배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후왕이죠. 가는 사람을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선물과 그죠? 그 나라에 뭔가 이익이 될 것들을 천자가 베풀어 주는 것이 후왕박례. 이것이 바로 소위 회제후라, 제후들을 다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 구경대법이 실현되는 방법을 쭉 표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설명 다 통했고 나머지 해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고 삼아서 307쪽에 그 조회와 관련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간략하게만 해서 보겠습니다. 307쪽에 주자의 장구 있죠. 장구의 그 원문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조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조는 찾으셨나요? 아침조자? 예. 조는 위제후 현어자요. 그죠?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볼견자를 아련할 현자, 뵐 현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이고, 빙은 제후 사대부로 내헌이라. 제후가 대부로 하여금 가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면 가서 뵙는 것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특별한 경우에 그죠? 특별한 제후를 대부를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알리는 일입니다. 나라에 특별히 알리거나 할 때 이런 것이 이제 빙례에 해당되고 또는 초빙했을 때도 바로 빙례에 해당됩니다. 제후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를 보내서 이런저런 걸 그저 가서 고하게 하는 것. 온다라는 말이 우리는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제에 보면 얘기 왕제편을 보면은 비년에 그랬죠.
비년이라 그러면 해마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나란히 섰다니까 해마다 일소빙이요. 그죠? 해마다 가는 것은 그래서 작은 빙리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빙리 한 번, 소빙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년에는 대빙, 큰 빙리. 이거는 좀 더 이제 이 사신 수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5년의 일조라 그랬으니까 5년의 일조는 뭐예요? 5년의 제후가 직접 천자를 찾아뵙고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쭉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5년의 일조라. 후왕방래는 이거 나오네. 위 연사 후이 납공박이라. 그래서 잔치하고 하사하는 물품들은 두텁게 하고, 왔으니까 이제 크게 잔치도 벌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사해주는 물품들 같은 경우 두텁게 하고, 그 다음에 납공박이라. 그 다음에 저쪽 제후국이 천자한테 바치는, 그저 드리는 곡물은 얇게 한다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